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띵곡 공법, 띵곡 메들리 정규 앨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용에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 매수 청구하는 부분하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부분에 실효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될 노래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이제 확인 좀 해볼까요? 봐보십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우리 범주를 봐보시면요.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봐봅시다. 일단 장기적으로 사업이 이제 미집행이 돼버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매수를 청구해가지고 권리를 보호한다, 소유자에 대한 권익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내용에서 해당 내용 정리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요, 내용 본다 한다면 보는 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하죠? 이렇게 A라는 자의 토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이와 같이 도로 부지로 묶였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면 어떻게 되지? 앞에서 배웠던 거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시작,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이럴 때 매수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다. 여기서 money 해도 money. 많으면 좋겠지만 없어. 그렇죠? 없으니까 뭘로 한다?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현금을 주는 게 원칙이지만 money 해도 money가 최고지만 현금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한정에서는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럴 때 원인은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이면 3천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고요. 오늘 첫 번째 노래는 뭐가 될까요? 첫 번째 노래는 현금 머니송이 되어지겠죠. 현금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등이면 지자체의 한정에서는,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 한정에서는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다. 첫 번째 머니송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토지 등의 수용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요. 뭐라고요? 토지 등의 수용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용 사용에 대한 부분에 수용은 아무나 하나의 노래를 부르긴 불렀어요. 저번 주에. 그죠? 수용은 아무나 하나. 근데 오늘은 그 수용성에 추가해서 뭘 배울 거냐면 공익사업의 인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반에 오늘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이렇게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봐봐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부지가 있어요. 도로, 철도 등등. 이런 걸 만들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렇죠? 정착물 같은 거. 대표적인 나무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소유권의 외의 권리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어. 강제로 뺏어다가 도로 등의 도시계획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일 때 아무나 와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우리 법의 근거에서 봤을 때 공익사업의 인정이라는 것을 국장한테 받아야만, 뭐라고요? 공익사업의 인정이라는 것을 국장한테 원래는 받아야만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뭐 지나간 아저씨가 내가 네 토지를 수용한다, 그리 알아라, 이렇게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따라서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았을 때 당의 토지 등을 누가? 시행자가 수용해서 도시계획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매번 그렇게 국장한테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게 하는 거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특례를 주자. 우리 사업의 진행 절차상 뭐가 되면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 요걸 좀 외워줘야 돼요.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라고 한다면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그냥 간주해준다는 특례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걸로 간주해줘서 뭐 할 수 있다? 수용사용을 개시할 수 있게 해주는 특례가 있는데 언제가 되면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의 인정을 간주해서 시행자가 수용 등을 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모여야 하지만 국장에게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하지만 지금 또 앞에 기억이 안 나서 실시계획 고시 있는 때가 언제야? 이럴 수 있겠죠? 참고 삼아 앞에 잠깐 얘기해 주면요. 보세요. 도시계획설 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가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준 다음에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 인가를 받으면 이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때가 우리 법은 뭐라 한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걸로 간주하는 시기가 되어져요. 공익사업의 인정을 국장한테 받은 걸로 간주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봐요. 이게 공익사업의 인정송인데 공익사업의 인정 시기는 어디?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여기. 시작. 공익사업의 인정 시기는 어디?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여기. 즉 실시계획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그냥 공익사업의 인정은 받은 걸로 봐줘서 대상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인정해 주겠다. 별도로 국장한테 받으러 가지 않아도. 그렇죠? 그럼 훨씬 더 뭐가 될까요? 사업의 부지에서 이렇게 사유지의 토지를 수용해 오기가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렇죠? 한 번 더. 공익사업의 인정 시기는 어디?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여기. 근데 많이 오해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 주의할 건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 요때가 아니고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어 고시했을 때 요때가 되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익사업의 인정 간주 시기로 속이는 게 뭐냐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되면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걸로 보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됐을 때예요. 한 번 더 들어봐요. 완창해 드릴게. 공익사업의 인정 시기는 어디?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여기. 어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 아니 실시계획 고시한 때. 한 번 더. 실시계획 고시한 때 라고 해서 여러분이 불러줘야 됩니다. 공익사업의 인정 간주 시기는 언제? 실시계획 고시한 때 공익사업의 인정을 간주해서 토지 등을 수용 등을 개시할 수 있다. 절대 어디가 아니라 도시계획설의 결정고시 시점이 아니라. 아셨죠?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가볼까요? 도시계획설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사업의 인정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만 수용 등을 개시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에서 그 공익사업의 인정 간주 시기는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때다. 도시계획서의 결정고시 시점이 아니니까 그 점 주의해 줍니다. 이 내용이요. 개발사업 나올 때하고 정비사업 나올 때마다 언제 공익사업의 인정을 간주하는지가 따로 규정돼 있어요. 사업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노래 부르면서 설명드릴게요. 공익사업 인정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뭐가 될까 이제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몇 개만 보도록 하죠. 개발행위 허가는 뭐라 했습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를 뭐라 한다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하는 이유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의 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도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 5가지 허가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하고 좀 한번 노래를 불러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우려성이 되어지겠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려성.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여기다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개발행위로 인해서 환경경관 미관 문화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면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3년 이내 뭐 할 수 있다? 허가를 A에게 제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허가 제한성에 대한 부분은 뭐다? 우려, 손상 우려, 허가의 제한, 우려, 한번 해봐. 우려. 싫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환경경관 미관 문화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면 심의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 기간 동안에 허가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성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시작.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시작.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입니다.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뭐가 없다? 아하, 준공검사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간단한 노래 봐요.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우리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해서 기반시설 설치를 뭐하죠?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기억나죠? 곤란하면 뭐하죠?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개발행위를 허용하되 뭘 해요? 부담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부담금을 걷어가지고 뭘 설치하는 거냐? 저번에도 배웠던 건데 도곡록. 시작.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대학까지 부담금을 걷어서 설치하기는 너무 무리하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는 뭐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는 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뭐하죠? 구역을 정하고 거기서 부담금을 거둔 걸 가지고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배운 내용 등에 대한 부분에 노래만 모아 말씀드려봤고요. 아까 공익사업의 인정 간주의 시기는 본 강의 때 안 했으니까 그걸 잘 확인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공익사업의 인정 시기는 어디?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요기.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 아니 언제? 실시계획 고시한 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